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조합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홍제 3동, 뽕은 1, 2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안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급식실 노동자이고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네, 일단은 청년이기도 하고 제가 좀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서대문 지역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하고 있는 일 살려서 지금 반찬봉사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이랑 같이 반찬봉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청년들이 되게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사람들에게도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반찬봉사 하면서 저도 솔직히 청년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많이 깨지는 계기가 돼가지고요. 좀 청년들의 그런 오히려 주민들도 많이 관심이 있고 이웃에게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규직인 공무원 선생님들, 비정규직인 저희랑 행정직 선생님들 좀 이런 차별 같은 게 좀 당연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편견을 바꾸고 싶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청년으로서 안 좋은 시선이나 편견 같은 건 오히려 아직 받은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래 많이 해야지 씩씩해서 참 좋다. 젊어서 참 좋다.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히려 진보 정당에서 노동자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한 좀 차별이나 편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합비노조의 조합원이잖아요. 서대문 서부 지역에 1000명이 넘는 식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들이 한 3곳 정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 중에 2곳 이상이 1500명 식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을 붙이거나 하면은 솔직히 대부분 그런 학교는 초등학교여서 이렇게 조그맣게 전을 하나씩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을 1600장, 2000장씩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너무 더운 날 여름이나 이럴 때는 전이나 튀김 같은 걸 좀 횟수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에서는 바꾸고 싶은 거는 일단은 청년분들이 솔직히 동네에 머무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그냥 출근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체육시설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청년들이 동네에서 더 머물 수 있게 그런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좀 편견이 불평등을 좀 만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무관심해, 청년들은 정치에 혐오감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솔직히 좀 청년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단순히 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대문에 남북가다동에서 원래 4인 선거구를 구의원을 원래 3등까지 당선이었는데 4등까지 당선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4등까지 당선이면 더 많은 의견들 그리고 더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번에 그거를 이제 기득권 양당이라 해야 될까요? 그 양당에서 좀 담합을 해가지고 그대로 3인 체제를 유지하는 안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청년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청년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줄여버리고 그 옆 동네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지금 8년째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거든요, 구의원이.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들은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사람들, 그리고 지방의회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누가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정치 편견,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청년들은 이래! 좀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불평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중고신입이라는 말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중고신입이 중고신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경력이 있는데 다시 재취업해서 신입 월급을 받는 게 중고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서 엄청 열심히 경력을 쌓았는데 막상 20대 후반 생각보다 좀 어리잖아요. 30대 초반.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들어가기에는 또 잘 안 뽑고,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서 경력직으로 들어가기에는 또 잘 안 뽑고,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을 낮춰서 신입 월급으로 경력을 쌓아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의 힘듦, 당연히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급여는 오르지 않고 물가 상승률은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취업은 당장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 월급을 스스로 낮춰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청년들이 30대 초중반 청년들이 참 많이 겪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집값 문제, 월세 문제. 여기 서대문에 북가자동이 언덕이 많아가지고 집값이 조금 싸서 청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싸도 평균 58만 원이 월세로 매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그래서 확실히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취업이나 집값 문제 이런 걸로 많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주방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예전에 중식당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식당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을 좀 관두게 된 계기가 저희 저희 주방에 이제 고등학교 실습생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회사에서 최저임금도 잘 안 맞춰주고 원래는 10시 전에 퇴근시켜야 되는데 10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시키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매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누나 제 월급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사에다 따졌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우리 맡겨줬다. 니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어린애들이 뭘 알겠니? 좀 약간 이런 식의 태도로 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른다는 게 좀 되게 많이 서럽구나.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하는 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비 노조에서 했었던 투쟁 중에 하나가 근무일수를 늘리는 투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때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임금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방학 임금 문제도 당연히 생기게 돼가지고 그 방학에 근무일수를 늘리려고 교육이나 뭐 청소나 이런 것들 늘리는 투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하루를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그 하루 주휴상을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학교랑 싸우고 했었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규직 어쨌든 뭐 당연히 선생님들 공무원 노조에서도 엄청 열심히 투쟁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긴 하지만 그 정규직들에게 당연한 교육이나 이런 방학 중에 근무들이 비정규직에는 그 하루 주수당 하루도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해야 얻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좀 비정규직 그 B자의 차이인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노동조합이 있어서 좀 그래도 저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급식실에서 뭐 좀 갑질 문제도 당연히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가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새벽 6시 30분까지는 늦어도 20분까지는 출근해야 되거든요. 옷 갈아입고 6시 반부터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급여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원래는 7시 20분 출근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하는데 30분 일찍 퇴근시키고 30분을 계속 무료 노동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노동조합에서 지난번에 내려왔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은 수당을 달겠다. 아침 수당을 달겠다.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받아낸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급식실에서도 그런 계속 차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어쨌든 적극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어쨌든 그런 노동들이 계속 다른 곳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누군가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돼야 되는 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진보당의 정의경 의원님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노조에서 정말 열심히 투쟁을 20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 투쟁을 했었는데 법 하나 만들기가 참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의경 의원님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바깥에서는 노동조합이 같이 투쟁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그 힘으로 이번에 급식법이 통과되면서 급식실 노동자, 급식 아줌마, 여사님 이름도 제대로 없었던 급식실 노동자의 이름이 20년 만에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노동조합이 당연히 투쟁이 너무 중요하지만 원내에서도 같이 함께 투쟁하는 우리 후보가 있다면, 우리 의원이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학교 급식실에서는 식수 혼자서 140명 이상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이번 급식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투쟁들이 빨리 성과가 내려면 원내에도 들어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노동조합에서 왜 후보를 내야 될까? 이미 있는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내놓으라고, 우리의 의견들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땀을 흘려보고 그 현장에서 오래 서 있어 보고 그 현장에서 같이 부딪혀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조합원들께서도 아 나도 출마할 수 있겠다. 아 그래 정치인 뭐 별거 아니다. 저도 급식실 일이 정치 후보 일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조합원들께서도 많이 후보로 이후에 총선도 있고 있으니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우리 노동조합 후보를 지지해주시고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화이팅! 진보당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